하면 어떻게 해요? 실기? 그 미술학원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거 하면 돼. 근데 4시에 다 오는 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정확하게 평가를 해줘. 처음 가서 할 수 있는지 못 하는지. 맞아요. 좀 괜찮은 학원을 가는 게 나으니까 조금 올라가서 가는 게 나쁘지 않을 거야. 한 주에 한 번 갈 거야. 네, 그래요. 입시 미술. 자, 역함수. 지금부터 다녀봐. 그래서 그러려고. x, y 있고요. 그 다음 여기 x랑 y 이렇게 대응시킬 건데 1, 2, 3, 4 이렇게 대응시킬 거야. 그때 요걸 대응한다. 이게 함수였어. 함수. 일단 첫 번째 함수의 정의 어제랑 똑같아요. 함수의 정의는 x 하나에 y 하나잖아. 한 번만 더 얘기하고 역함수 오늘 내용까지 넘어갈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라는 건 방향성이 반대예요. 대응 관계가 반대로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갈 건데 반대로 갈 수 있으려면 반드시 이쪽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잖아. 근데 정의역의 빈값 O란 거 이렇게 만들어졌어.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정의역에 비면 안 되잖아. 따라서 역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 돼. F함수가 원함수예요. 원래 함수가 우리가 1대1 대응이다 라고 해야지만 우리가 빈 거 없이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제 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x 요거 정의역을 f에다가 대응해서 fx라고 쓸 거야. fx. 이게 우리가 치역이 된 거지. 먼저 한번 대응했어요. x를 f에다 매기니까 fx야. 그럼 이걸 반대로 이렇게 매길 때 얘한테 대응돼야 될 거 아니야. 방향성이 그대로 왔다 갔다잖아. 뭔 말이야? 여기에서 1에서 4로 갔어. f1 값은 값이 4야. 얘가 함수예요. 함수값, 함수. 근데 역함수가 뭐야? 정의역하고 치역을 돌려주는 거야. 대응관계를. 그래서 f 역함수 4는 값이 1에 대응된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4가 1에 대응된다. 오케이? 반대로 뭔 말인지 알겠어요? 1이 4에 대응됐어. 4가 1에 대응된다. 이 방향이 우리가 역함수라고. f 인버스라 쓰는 게 역함수예요. 알겠어요? 역방향이다. 역방향 표시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얘가 되려고 하면 자 이때 x가 f에다가 대응시켰어. 그랬을 때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f 역함수에다가 대응 이렇게 시켰어. 그럼 어때요? 얘가 x 요렇게로 대응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fx가 역방향으로 대응시켰을 때 x로 대응되는 치역이 돼야 된다고. 그럼 여기에서 알게 된 거야. 이 표기법이 뭐야? 함수랑 함수 두 개 있잖아. 함수랑 함수 연산은 합성이에요. 합성. 반드시 합성이야. 따라서 이거는 x 얘가 되고요. 이걸 또 다르게 쓰면 f 도트 f 인버스에 x 하시면은 똑같이 x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시면은 반드시 항등함수가 나온다. 이게 역함수 성질 1번이야. 알겠어?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시면은 항등함수가 나온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여기에서 역함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내용 FA는 B 요거 적어볼 거야. 그때 역함수가 존재한대. 그러면 F 인버스 지호야. F 역함수 몇 쓰면은 A 돼? B. F 역함수 B 쓰면은 값이 얘가 A가 된다. 이렇게 쓰는 거야. 맞지? 이거 아시겠어요? 자, 요렇게 치역하고 정의역 자리 바꿔준 거야. 그게 역함수라고. 지금 반대로 대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B에 대응돼. 그때 B가 A에 대응돼.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역함수는 반대 방향 연산이에요. 그랬을 때 요거에 대한 좌표를 내가 써주면 A라는 거가 X좌표. 정의역 맞잖아. 우리 B라는 거가 Y좌표. 이렇게 읽는 거잖아. 좌표. 함수의 좌표야. 저 점 지나가는 함수가 F란 거야. 그랬을 때 요 점. 우리 얘는요. 얘가 정의역으로 들어갔잖아. B. 그 다음 얘가 C역. Y좌표. 이렇게 읽는 거야. 그때 둘의 관계성은 어때? 관계성? 유리야 어때? 아 요거 뭐의 대칭이야? 아, 바꾸는 거. 아, Y는 X. y는 x의 대칭이요. y는 x의 대칭. 바꾸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y는 x 대칭. 좌표 바뀐 거야. 맞아. y는 x 대칭.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파악하게 된 거야. y는 fx 이 함수랑 유리 한 번 더 가자. f 인버스 x 얘네 관계가 얘네와 얘네는 어떤 관계? 우연아 왔어? 비 맞고 왔어? y는 x의 대칭이다 라고 하는 거야. y는 x의 대칭.
뭐야, 공차다 왔어? 그냥 우산 없어서 비 맞고 왔어? 아, 나 차에 우산 있는데 좀 이따 줄게. 자, 이렇게 돼요. 그때 요거가 서로 대칭인 관계다까지 어제 봤었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F 인버스 7은 3이다 라고 써있을 때 이거 연산 돌리는 거 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F3은 7이다 이거 계산에 기반해서 어제 문제 풀었고, 그 다음 세 번째 합성함수에 대한 과정할 거야.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어제 안 했어. 합성의 역함수 문제 안 풀었어. 어제 X, Y, Z에다 대응시킬 거야. 순서는 F, 그 다음 요거 G 이렇게 쓸 거야. 그때 여기 요 관계가 있어. 그때 얘를 X 이렇게 정의역을 X라 하면 F에다 대응하면 FX 되죠. 이렇게 FX. 그 다음 이걸 G에다 대응하면 G, FX 이렇게 대응되는 거지. 맞아? 여기까지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요거에 대해서 합성 표기 여기에서 우리 요렇게 한 방에 건넌다 라고 쓸 때 도트 이용하면 서연아 어떻게 되게? 뭐부터 합성이야? F. 그래서 F를 어디다 써야 돼? 합성은 우리가 정의역 앞에다 써야 돼가지고 F 도트가 뒤에 오고요. G 이렇게 해야지 합성 순서가 맞는다는 거야. F가 먼저 합성 당한다는 게 정의역 자리에 우리가 가까이 적는 거야. 뭐야 있어 책? 뭐 갖다 줄게. 기다려봐. 자, 그래서 G 도트 F 저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럴 때 요거 방향을 반대로 이렇게 보는 거야. 반대로. 그럼 이거 분홍색 글씨는 반대 방향이지. 그래서 이 G 도트 F에 대한 역함수다 라고 이렇게 요거의 역함수 이렇게 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요거부터 잘해야 돼 지금. 요거부터 잘 봐야 돼요. G 도트 F의 역함수. 그래서 이거 표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 요걸 반대 방향으로 가지. 그래서 요거 노란색으로 쓸게요. G의 인버스 그 다음 요거 F 인버스라 쓰지. 여기 잘 봐야 돼. 요거 못 풀면 계속 못 풀어. 이거 반대 방향 얘부터 걸리는 거 아니야? 얘부터 걸리죠. 요걸 정의역으로 보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 이 방향에 대한 역함수가 반대 방향 끊어지면 이렇게 끊어진다고. 하나, 둘 이렇게. 그럼 뭐부터 써야 돼? G의 인버스를 뒤에다 쓰고요. 그 다음 F 인버스를 앞에다 쓴다 라고 해서 이 괄호를 풀어주면 얘가 된다는 거야. 얘가 성질 세 번째예요. 그 책엔 네 번째에 써있어.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암기야. 암기가 어떻게 되는데 F 도트 G에 인버스 써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역함수를 하나하나 매겨주고요. F 인버스 그 다음 G의 인버스. 근데 순서를 바꿔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요. G의 인버스 F 인버스 이렇게. 아시겠어요? 요거가 순서를 바꿔준다. 여기까지 할 수 있어야 돼. 역함수와 교점관계. 그래서 y는 f 인버스 x 요거랑 y는 fx 요거의 교점관계 볼 거야. 자, 그때 우리 하나만 기억하자. 쉬운 문제들은 증가함수까지만 나오는데 감소함수는 안 해줄 거예요. 감소함수는 시험 대비하면서 할 거야. 증가함수 그릴게. 증가함수 요렇게 x값이 커질 때 y값이 커져 라는 거를 우리가 작게 하나 그리고 크게 하나 그릴게. 봐봐. 요거가 y는 x 증가함수야. 위에 거 얘가 y는 fx예요.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y는 f 인버스 x야. 얘는 교점 있어 없어? 얘는 교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요. 그래서 없을 수가 있어. 없을 수 있는데 우리가 y는 x에다가 대칭 이동할 건데 크게 요거 얘를 y는 fx라고 할 거고 y는 fx 그 다음 요거 y는 x 얘가 y는 x야. 그때 다음 y는 fx를 우리가 요 y는 x에다 대칭 이동하시면 이렇게 접혀서 이렇게 해주는 거야. 얘가 y는 f 인버스 x야.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그대로 접은 거야. 하얀 거 y는 x에다 접어서 올리면 이렇게 돼요. 대칭.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랬을 때 여기에서 교점이란 거는 어디서 만들어지는데 교점이 있다면 y는 x와 셋이 함께 지나간다는 거야. 셋이 함께 가요. 그래서 얘네가 셋이 가는데 잘 봐봐. 여기가 그래서 봐봐. 여기 좌표가 y는 x라고 하니까 나는 좌표를 a, a라고 써줄 거야. a, a. 그러면
지금 주어진 y는 fx에다가 a, a를 대입할 거야. 그럼 fa는 값이 a다 이렇게 써지겠죠? 맞아? 그러면 요거 역함수화하면 어떻게 돼? 아까 한 것처럼 f 인버스 a 값은 값이 a다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여기 좌표 어떻게 읽어? a, a라고 있잖아. 요거 a, a라고 있잖아. 진짜 a, a 이 교점을 하나, 둘, 셋 선이 모두 다 같이 지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교점을 찾을 때 우리가 역함수 어제 계산한 것처럼 해가지고 계산을 통해서 둘의 교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y는 x와의 교점으로 문제를 구해야 된다고. 둘의 교점을 물어봐. 그러면은 우리가 둘 중에 쉬운 식하고 요 식을 연립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라고. 그거의 교점으로 보는 거야. 그럼 같이 지나가요, 얘가. 이렇게 풀겠다는 거야. 오늘 거기까지 할 거야. 그러면은 한 1058번 거기까지 해요. 잠깐만. 뽑아놓은 게 없다. 아이고, 우산도 없이 왔어. 나왔는데 비 안 와가지고. 그냥 왔는데 갑자기 많이 와? 내가 써주세요 그거. 아이고 쓰라니까. 써주세요. 다 썼어요? 숙제는 안 한 사람? 지우는? 저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남아서 할게요. 지우가 함께 같이 하는 건가? 지우는 놀아야 된대요. 아니면 지우 뒤에 학원 있어? 네. 그거 봐야 하잖아. 갔다 와. 아니 혼자고 아니. 쌤이 저 9시에 끝나요. 진짜야? 아니요. 그래 여기까지 해야 돼. 아니 우리 소은이랑 놀아야 돼요. 소은이? 아니. 박소은? 야얘 진짜. 소은이 언제 와? 소은이 언제 와? 소은이 곧 와요. 진짜로? 온대? 원래 올것 같아요. 학원에? 잘 봤어요. 진짜로? 너무 잘 됐다. 얼마인지 봤어요. 볼게요. 그래가지고 어제 하던 거 이어서 할 거고 자 볼게요. 어제 몇 번까지 했어? 1034번까지인가 밖에 못했지. 못했어요. 네, 아쉽게 못했어요. 1034번까지 숙제하면서 모르겠는 거 저요. 번호 불러봐. 먼저 채워줘. 4번이요. 1034번. 네, 오케이, 좋고요. 또 다른 거 불러봐. 그 다음에 29번. 29번. 또 다 불러. 23번. 23번. 여기 하면서 이렇게 나올 거야. 23번? 23번 도. 23번 다음 주에 클리닉 하면서 할 거야. 네. 이거 역함수 내용하게. 다른 거 서연아. 999번이요. 아니야, 됐어. 역함수만. 1032번. 오케이, 조금 더 쉬운 것들 필요해서. 또 없어요? 네. 여기 하면서 같이 가보자. 자, 화영아, 요거 보면 알아. 요렇게 같이 보면 돼, 딱. 쌤 31번이요.
네, 31번 할게요. 쌤, 저 이거 봐주세요. 잘했어. 아니, 웃겨서. 자, 볼게요. 1029번. 1029번 펴줘. 1029번. 그러고 어제 영상 내가 오늘 링크 보내줄게. 어제 아프다 해서 안 보내서. 그냥 일정 있어서 못 온 애들만 보냈었어. 네. 우연아, 너 오늘 거 보낼 테니까 오늘 거 거기 B2반 맞춰서 해야 되고 다음 주부터 B2 맞춰줘. 알겠지? 여기 진도가 걔네가 한 번이 빨라. 쌤, 저 근데 다음 주 토요일에 붙여서 그래? 알겠어. 왜냐면 너무 귀찮은데. 자, 봐봐. 앞에 봐. 이제 수업할 거야. 자, 볼게요. 오늘 나 시계 없으니까 시간 똑바로 불러줘야 돼. 여기 핸드폰이 있네. 오늘 1시. 뭐야, 핸드폰 왜 안 켜져? 지금 1시예요. 12시 50분 벌써 사기를 치면 어떡해요? 자, fx는 x 더하기 3하고 2x 빼기 2고요. 여기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때 f 역함수 6하고 f 역함수 12 이거 할 건데 풀이 과정을 쉬운 방법부터 해줄게. 우리가 요걸 아까 t, 요걸 k 이렇게 놔둬가지고 역함수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거야. 왜냐면 지금 여기 잘 봐봐. 내 생각만 얘기해볼게. fx 있죠? f 역함수 없죠? 그럼 이걸로 식을 만드는 게 아니야. 우리가 아까 했던 바꿔주는 정의역과 치역 바꿔주는 연산을 통해서 이 식을 이용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다음에 대해서 f 역함수 6의 값 쓴 값이 얘가 t구나. 따라서 f t 값 쓴 값이 6이구나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첫 번째야. 정의역과 치역 바꿔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치역 값으로 내가 처음에 t 값 써준 거야. 역함수의 치역으로. 알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이렇게 천천히 풀 거야. f12값, 요 값은 k라고 내가 적었어. 그러면 여기에서 fk 값 쓴 값이 10이다. 여기까지 설정하는 게 첫 번째 단계야. 첫 번째. 그 다음, 여기에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두 번째가 하나씩 연산하는 거야. ft 값 쓴 값이 6이다. 이거를 우리 주어진 fx에다가 t 값을 하나씩 대입해줘요. t 이렇게 대입. 그래서 위의 식일 때는 우리가 t 플러스 3이 될 텐데 그때 이거는 t의 값이 몇이어야 돼? 5보다 작다여야 돼. 그 범위에 대해서 값이 몇이래? 6이다 라고 써있는 거잖아. 이거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범위 써놓은 거야. 알겠죠? 그럼 이거 계산한 t 플러스 3은 6이다. 이렇게 이 부분을 계산한 거니까 그때 t 값은 값이 3이어서 해당 범위에 알맞다. 그래서 알맞는 t 값이 되는 거야. 근데 요거를 계산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반드시 두 번 해야 돼. 그래서 t 값을 밑에 식에다 넣으면 2t 빼기 이 값은 값이 얘가 6이다 라고 써 있으니까 다음 식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해주면 t 값이 어떻게 나와요? t 값이 4가 나와. 근데 t 범위가 몇이었어? 아까 t 값이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정의역에 해당돼야 되는 거야. 저 범위에. 그러면 얘 안 맞죠? 안 맞아. 그래서 t 값이 3이야. 이렇게 하나씩 푸는 거야. 이게 기초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3 이렇게 적어줘. 3 써놨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옆에 갈 거예요. 두 번째, fk 값이 12야. fk는 12. 이랬을 때 fk가 10이야. 그럼 아까랑 똑같이 처리한 거야. 위에다 대입하면 k 플러스 12. 그랬을 때 요 값이 6이다. 이거 풀면 되는데 k 값 범위가 어디? 5보다 작다. 이렇게요. 그럼 이 항에서 계산하면 k 값 몇 나와? k가 6이 나와요. 그럼 안 맞네. 그래서 땡. 여기 범위에 어긋나니까 땡.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 아래 거. 아래 식에다 대입하면 2k 빼기 2. 요 값이 얘가 6이다 라고 되니까 k 값은 어때? 12네. 미안. 뭐야. 나 뭐 했지? 뭐야. 계산 다 틀렸네? 12 어디서 나온 거야? 미안해요. 죄송해요. 여기가 k 플러스 3 요 값이고요. 요 값이 10이다. 이거 푸는 거지. 이거 그래서 k 값이 9다 라고 되니까 그래서 땡. 오케이? 위의 식에다 대입한 거야. 그 다음 아래 식에다 대입이요. 아래 식에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 값은 12. 따라서 k 값은 7이 나오는데 그때 k 값 범위 확인한다. k 값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요. 그래서 요거 맞는 말이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왼쪽 거는 숫자 3이고 오른쪽 거는 숫자 7이야. 이렇게요. 7. 그래서 3 더하기 7이니까 값이 10이 된다 라고 써 있는 거야. 여기서 이게 기초 방법이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이게 진짜 풀이. 정석. 이렇게 풀면 돼. 이게 기초 방법이야. 근데 발전을 위해서는 옆에 방법을 인지해줘야 돼. 자, 봐볼게.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하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뭐라고?
1대1 대응이라고. 1대1 대응. 그럼 1대1 대응이면 두 가지 코스가 있어. 자, 첫 번째 지우야. 1대1 대응 뭐 해야 되게? 누가 말한 것 같은데? 증가. 내가 귀가 잘 들리네. 자, 두 번째. 네. 서연아. 연속. 그래. 그거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고 해달라고 했고 식이 두 개일 때는 연속이다로 접근하면 된다고 했어. 오케이? 그 상태인데 지금 잘 봐봐. 위의 식이 기울기가 1로 써 있어. 그래서 증가함수예요. 그 다음 아래 거 기울기 2죠. 증가함수 맞아. 그러면 얘는 증가로만 이루어지니까 잘 봐.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증가로만 이루어지니까 기울기만 다르게 이렇게 나온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긴 기울기 이렇게 생겼다가 끊기는 구간이 x값이 5인 거야. 이렇게 끊겨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기 값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거야. 여기 값이 몇인지. 5에 대해서 끊길 때 여기 위에 값 범위는 8로 끊겨. 아래 값 범위는 8로 끊겨.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지정값이 5,8이야. 5,8. 그래서 8보다 작은 함수값을 갖는 구간은 여기. 8보다 큰 값을 갖는 구간은 여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옆에 써놓은 ft는 6이다, fk는 10이다를 우리가 계산 한 방에 하려고 하면 t는 여기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 k는 여기에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푸는 거야. 왜? 여기 8보다 큰 값들로 식이 이루어져 있고 8보다 작은 값으로 식이 이루어진 거야. 여기에서 생각해봐. 그냥 여기 식 보면 알아요. x값이 5보다 작다. 이거 8이 최대치야. 8보다 작잖아. 얘는요 8이 최소치야. 대입하면. 그래서 8로 이렇게 연결된 건데 그때 t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왼쪽 식에다 대입하면 t 플러스 3은 값이 얘가 우리가 몇이다? 6이다. 요거 해주시면 t 값은 3이다. 그래서 이거 x좌표가 3이 된다. 그 다음 옆에 거 대입하시면 k 플러스 2k 빼기 2 2k 빼기 2 요 값은 값이 몇이다? 얘가 6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6 아닌데? 10인데? 아 왜 이래 12 이렇게요. 그래서 이 항에서 k 값은 7이다. 이대로 이거 좌표 읽어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거 옆에 거 써놔. 이렇게 안 풀었으면. 이걸로 풀어야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 풀려. 거기는 판단 기준이 많아서 다 대입하면 터져요. 쓸자리가 없어서 못 써요. 그래요? 노트에다 써놔. 지호야, 소은이 잘 살아? 유리가 6회로 밀고 있어. 자, 오시면 사드려요. 자, 볼게요. 레알 비법 소스를 내가. 그래? 뭔데? 그냥 참기름이겠지. 야 아니야. 내가 저번에 채소했는데. 여태 비법 소스야? 겨울 되면 스키나 타고 다녀야겠다. 스키 잘 타요? 아니요. 근데 전 개 나 잘 저- 타요. 저 고수에서 타요. 나 고수에 타. 오, 뭐야 못하는 저 사실 불안데. 진짜로? 네. 저 사실 타고 싶어요. 근데 난 스키 한
와, 스키 캠프. 그건 태권도장에서 가야 되잖아. 네, 그건 힘들고요. 그러면 자, 가방 가졌을 때. 자, 우리 그러면 저번 여름처럼 그 수학 캠프. 아니면 네. 가온길에서 숙박. 그게 무슨 소리? 수학 캠프. 아, 잘 데가 없어요. 예, 여기에서 한 명씩 앉아서 자야 돼. 벽에 돼. 네, 볼게요. 안 돼, 안 돼. 없어, 공간이. 자, 1031번. 자, x에서 x로의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써 있어. 역함수 존재래. 아까랑 똑같이 풀 거야.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 대응. 오늘 1058번까지 끝낼 거예요. 쉬는 시간 없고요. 자, 볼게요. 아니 요즘에 쉬는 시간이 왜 이렇게 없어요? 아까 30분에 시작했어요. 떠들다가. 선생님 그냥 쉬는 시간 3분만 줘요. 왜냐면 제가 연필을 깎아야 돼요. 알겠어. 깎는데 자, 저렇게 함수가 나와. 그래서 2차 함수는 특징점이 축이야. 근데 너네가 생각을 할 때 저걸 왜 축을 잡냐? 우리 1대1 대응 뭐였어? 증감 따져야 돼요. 증감 따지고 치역 공역 따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항상 먼저 이거부터 해줘. 증감부터. 증감. 2차 함수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자, 서연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2차 함수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모르죠? 지호야, 2차 함수 증가함수계 감소함수계?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아, 기다려봐. 증가함수계 감소함수계? 아, 없어요. 2차 함수 없어. 물어본 거야 그냥. 자, 볼게요.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잖아. 자, 2차 함수가 특이해. 여기 축 있죠? x는 1, 이 축 있잖아. 축을 기준으로 축의 왼쪽에선 증가할 때 x값이 늘어날 때 y값이 떨어져. 이걸 뭐라 불러? 감소. 그 다음 이쪽은요. x가 늘어날 때 y가 늘어나요. 증가. 이렇게요. 증가. 저기가 증가, 저기가 감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왜 감소는 아니고 증가는 똑같아요? 그냥 요것도 안에다 그릴까? 그러면 못 그리는데? 못 그려요. 근데 그래. x값이 늘어날 때가 기준이야. x값이 늘어날 때가 기준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 x가 커질 때 y값이 떨어진다가 감소. x가 늘어날 때 y값이 커진다가 증가. 이렇게. 방금 안 해 그려요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네, 방금 머리가 띵했어요. 예. 자, 여기요. 증가. 괜찮아.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x값이 커질 때가 기준이야. 아, 그럴 수 있지. 궁금한 거 다 물어봐야 돼. 자, 그래서 요거 범위가 어떻게 써 있어? x가 a보다 크거나 같대 라고 써 있어.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표기를 해줄 거야. 가짜 x축. 이거 가짜 x축이야. 지금 저 선 그대로 내려줘. 여기 값이 1이야. 여기 1. 그랬을 때 a 값이 자리가 잡혀야 돼. a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자기가 자리 잡는 거야. a 값이 여기 이렇게. 알겠어? 그래가지고 어디 있을지 잡을 건데 우리가 증가만 되게 감소만 되게 잡을 건데 오른쪽으로 가는 범위래잖아. 크거나 같다. 요거요. 그래서 a 값을 요따 설정하잖아. 그러면 요거 그래프는 요거 x 값이 a보다 크거나 같다. 요 범위니까 요대로가 표시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증가만 가능하지. 증가만 된 거야. a 값이 여기까지 넘어가. 그럼 감소도 했다가 증가도 하지. 그래서 요쪽을 넘어가면 안 되는 애가 첫 번째예요. 증가하기 때문에 첫 번째, 증가만 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범위가 증가만 해야 돼. 그랬을 때 여기 A 적어봐. 여기 A 봐요. 여기 A 적으면 어떻게 돼? 감소했다, 증가했다 하지. 그럼 안 된다고. 증가만 하기 위해서 A의 범위를 설정해줘야 돼. A 범위 설정. 그럼 A 범위가 어떻게 설정돼야 되는데 A 값이 여기 1보다 오른쪽에 있거나 A가 어디까지 돼야 돼? 여기 1까지 여기 자리까지 된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잡아줘야 된다고 범위를. 이렇게요. 자, 그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여기까지 범위를 잡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써 있어. 그게 두 번째야. 두 번째 내용 뭐야? 치역과 공역이 같다. 치역과 공역이 같아요. 치역과 공역이 같아. 오케이? 그래서 치역과 공역이 같구나. 그래서 치역과 공역이 같다? 그러면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우리가 공역의 범위는 어디예요? y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공역이잖아. 공역. 맞아요? 근데 이게 치역이 돼야 된대. 근데 공역과 치역의 차이는 있어. 공역은 뭐야? y값이 될 수 있는 건데 치역은 y값이 된 거여서 좌표가 돼야 되는 거야. 주어진 좌표가 돼야 된다고. 치역이니까 함수값이고 그래서 함수가 지나가는 좌표, y좌표가 돼야 된다.
y좌표. 따라서 우리가 주어진 범위에서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y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증가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범위를 걸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여기 지나가는 a값, 여기의 점 좌표가 a, a가 돼야 된다라고 써 있는 거야. a, a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저기 a, a셔야 돼요.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a 값을 넣었잖아? 그런데 a 값이 뭐래? x 값이 a 값보다 크거나 같대. 그 범위에서 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그래프 이렇게. 근데 얘가 어떻게? 요 범위잖아. 내가 그때 요거 b라 이렇게 써볼게. 그럼 이거 우리 치역값 범위는 y는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읽어야 돼. 맞아? 근데 이게 b가 아니라 문제에 써 있어. 얘가 다시 공역으로 대응될 건데 그게 치역이어야 된다고. 따라서 이게 a가 된다 라고 써있기 때문에 이거는 a 이렇게 된 거야. 요점 좌표가. 그래서 치역이 된다는 건 y좌표란 거야. 지금 뚫어야 돼. 여기 단어는 제일 어려워. 유무리보다. 정인이 어디까지 이해돼? 아, 천천히 한다 했잖아. 역함수는. 중문제는 풀어야 돼. 어디까지 이해돼? 자, 봐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증가함수지. 1차 함수 기억나? 증가함수. 그때 내가 여기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의역이 써 있어.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a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여기 대입하시면 모든 치역은 요 값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얘가 범위가 같이 a라 써 있어. 그럼 이거 a, a라고 읽혀야 된다고. 치역 범위가 y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요 위쪽이 치역이다 라고 써 있어. 그러면은 모두 다 대응이 요 위쪽으로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거 좌표로 읽을 수 있다는 거야. 치역이니까 함수값인데 함수값이면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니까 y 좌표값으로 읽힌다가 베이스야. 아예. 오케이? 그래서 얘가 우리가 y 좌표값이다. 여기까지 인지해 주시면 a, a가 되고요. 따라서 주어진 함수에다 대입하면 a, a를 지나가기 때문에 f, a 값은 a 값이 된다라고 읽히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마이너스 40은 값이 a다. 얘가 돼요. 그래서 이항해 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0은 값이 0이 된다. 이렇게 돼. a 여기 마이너스 8, 5가 된다. 그래서 a 값은 8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5다 라고 써 있는데 이때 첫 번째 a 값의 범위지. a 값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5 이거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이거 된다. 이렇게요. 알아들었어? 저거 좌표 읽을 수 있지. 임유리 씨, 책 뜯지 마세요. 아, 그래. (1032번) 1032번. 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f의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써 있고요. 그때 f1 값 더하기 2f2 저 값은 9고요. 그 다음 f 인버스 1 값하고 f 인버스 2가 저게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때 다음에 대해서 f4랑 f 인버스 4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써 있어. 자, 그럼요. 얘가 x에서 x로 함수니까 유리야. x에서 x로의 함수 뭐야? 1대1 대응이다. 얘가 역함수가 된다니까 1대1 대응. 책 보세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1, 2, 3, 4가 있어. 그때 1, 2, 3, 4에다가 대응시킬 거야. 그거를 함수 f라고 있어요. 맞죠? 이거 함수 f래. 1, 2, 3, 4가 1, 2, 3, 4에 대응된대. 얘가 정의역. 잘 봐. x에서 x로의 함수 못 읽으면 안 돼요. 이게 정의역인데 다시 공역으로 대응된대. 근데 1대1 대응이니까 치역으로 대응된대 라고 써 있는 거야. 알겠어요? 제가 치역인 거야. 그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야. f1 값 더하기 2f2 값이 9래. 근데 1대1 대응이니까 숫자가 하나씩만 대응돼야 돼. 반드시. 이렇게 같이 가면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1대1 대응이라 써 있는 거야. 역함수 존재가 1대1 대응이에요. 아까 말했잖아. 반대로 가져야 된다고. 그랬을 때 다음에 대해서 F1 값을 우리가 값을 써볼 건데 자 봐봐. 여기에서 자기가 숫자 꽂는 거야. F1 값이 나는 값이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거야. 1. 그러면 이거 이항하시면 F2 값이 4가 되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야. 한 방에 맞았네? 2야. 얘가 2야. 그러면 이거 이항하시면 7 나오지. 그럼 얘 값이 몇이어야 돼? 2분의 7 이렇게 돼야 되네. 맞지?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내가 3으로 꽂을 거야. 1대1 대응이니까 하나씩 꽂으라고. 3 꽂았어. 3 꽂았어요. 그럼 이거 이항하시면 어떻게 돼? 6이니까 얘 3 되지. F1 값하고 F2 값이 같대. 1대1 대응 터졌다고. 얘는 1대1 대응 때문에 돼요. 안 돼요. 이렇게. 같은 값 가잖아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안 되고 얘가 4면요. 이항하시면 2분의 5야. 값도 없는데 갈 수가 없다. 얘는 그냥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된 거야. F1 값은 1이고 F2 값은 4여야 된다라고. 1이네. 예. 이렇게요. 얘가 1이고 그 다음 F2 값이 4다라고 이렇게 화살표 두 가지 나온 거야. 첫 번째 식으로.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야. 저거 직접 꽂은 거 지우 뭔 말인지 알겠어? 1, 2, 3, 4에 밖에 대응 안 되니까 꽂았는데 옆에 게 안 되는 게 하나씩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경우로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랬을 때 두 번째, 여기에서 F 인버스 1값하고 F 인버스 2값의 차가 마이너스 1에. 근데 우리가 다른 거 안 나와 있는데 F1 값이 1이다 이거 써있지? 요거 하나. 맞아? 그러면 F 인버스 1 값은 값이 어때요? 1. 그래서 여기까지는 계산을 해줬네. 그래서 이거 이항하시면 어때? F 인버스 2 값은 값이 얘가 마이너스 3이다. 얘가 되니까 F 인버스 2 값은 값이 얘가 3이구나. 얘가 되는 거야. 얘가 돼요. 그래서 다음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요? F3 값은 값이 얘가 2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F3 값은 2. 그럼 3이 2에 대응되는구나. 3이 2에 대응되세요. 여기까지 된 거. 그럼 1대1 대응이니까 마지막 거 4값 어디로 가야 돼? 반드시 3으로 갈 수밖에 없다. 1대1 대응이니까 하나씩 가야 된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요 속도로만 풀 거야 이제. F4 값은 몇이야? 3. 그 다음 F 인버스 4의 값은 이렇게 보는 거야. 다른 계산 여기에다 또 K 쓰는 거 아니야. 요 대응 관계 써 있으면 어떻게 가는 거야? 반대 역방향으로 어떻게 가? 라고 4 넣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냥 2야. 계산한 거 아니고. 왜? 4가 역함수, 역방향으로 대응시키면 된다고. 4 넣었을 때 정의역 어떻게 가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1034) 배고프다. 아침 먹었는데. 애들아.
자,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써있어. 역함수 존재. 역함수 존재. 따라서 얘 역함수 존재니까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 뭐부터 해야 돼? 1대1 대응 증감부터 하자고. 그랬을 때 기울기 구분에 1, 3 어때? 증가죠. 끝이야. 두 번째는요. 치역 공역이 같다로만 문제 풀면 되는 거야. 1번 클리어야. 1번 증감 이거 써줄게. 증감 이거 기울기가 1이었다 3이었다 하니까 이거 증가로 확정이야. 그냥 식 보고 끝이야.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치역 공역 같다. 치역하고 공역 같다. 이거가 식이 두 가지로 끊겨있을 땐 뭘로 푼다? 연속으로 푼다. 연속이야. 그럼 연속 어떻게 풀어? 저기 3으로 식이 끊겨있지. 그럼 위의 식을 3 플러스 a가 x가 3일 때의 함수값. 그 다음 얘 x가 3일 때 함수값이 얘는 8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x가 3인 지점에서 안 끊기게끔 식을 써주는 거야. 3 플러스 a 값은 값이 8이다. 이렇게요. 따라서 a 값 몇? a는 5. a는 5. a는 5구나. 이렇게요. 됐어? 자, 그랬을 때 그 다음부터 넘어가. f 인버스. 그 다음 옆에 f 인버스 11. 이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다음 요 값을 우리가 a라고 똑같이 놔줘. 이제 처리해야 돼. 자, f 인버스 11. f 인버스 11. 요 값이 a래. 그럼 어떻게 돼요? fa 값은 값이 11이다 라고 써있는 거야.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연상한 거야. 이제부터 문제가 똑같아. 위의 식에 넣을래? 아래 식에 넣을래? 해달라는 거야. 그럼 증가하니까 우리가 언제가 더 커? 요거 x값이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 기준선이 어디야? 8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3x 빼기 1은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래식에 대입하면 되는데 어려우시면 두 번 대입하시라고요. a 플러스 5 요 값이 11일 때 그러면 a 값은 어때야 돼? 3보다 작다. 얘 하나. 그 다음 3a 마이너스 1일 때 요 값이 11일 때 이항하시면 a 값이 뭐야? 4. 이거 a 값이 어때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거 각각 풀면 돼요. 이 첫 번째는 어떻게 풀면 돼? a 값이 6이 나와. 그 다음 두 번째 거 푸시면 a 값이 4가 나와. 둘 중에 맞는가? 아래 거겠죠? a 값이 4. a 값 4. 그래서 이 값 4구나. 따라서 이 식은 어떻게 돼? f 인버스 4. 이렇게. 그래서 f 인버스 값이 4야. 그러면 이거 내가 k 이렇게 다시 놔줄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 f k 값이 4구나. 똑같이 위의 식 아래 식에 두 번 대입하시면 돼요. 힘들면 무조건 대입이야. 힘들면 대입하시고요. 아까 증가한다를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걸로 푸시는 거야. 이렇게요. 그래서 위의 식은 k 값이 몇이 나와? 마이너스 1 하나. 그 다음 아래 식은 이항하시면 k 값이 3분의 5 둘. 그런데 k 값 범위가 있었어. 아까처럼 k 값이 얘가 3보다 작다. 그 다음 k 값이 3보다 크거나 같다. 둘 중에 맞는 거 얘가 맞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푸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까랑 뒤에 처리는 똑같아서 뒤에 빨리 풀었어. 앞에가 중요해요. 저기 a까지 붙이는 게. 뒤에 연산 여기 하나씩 대입한 거고 그거 처리해가지고 넣고 그 다음 다시 넣어서 계산한다. 속닥속닥. 한 줄에 한 명씩 앉을까 우리? 벽자리에 한 줄에 한 명씩. 너무 외로워? 원래 공부할 때 혼자만 공부하는 거예요. 아 유리야 그거 언제까지 뜯어. 아니야 공부할 거야. 아니 이게 하나를 뜯으면은 이렇게 조금 튀어나와가지고 너무 불편해. 자 해주는 거 할게요. 자 지금부터 문제 수 세고 여기까지 끝나면 끝낼 거야. 네. 지금 몇 시예요? 1058번까지 해야 되거든 일단. 한 8개 하고 끝낼게요. 쌤 지금 30분이에요. 와 시간 봤어. 20분이에요. 아니 나 배에서 막 울리는데 자꾸. 자 화이팅. 자 봐볼게요. 표시한 거 한 7, 8개 돼요. 자 역함수 구하기 시작할 거야. 1036번 대표 문제 안 풀어줄 거고 이걸로 풀게. 대표 문제 풀 수 있어요. 요거 보면 풀 수 있어.
아니 솔직히 이거 너무 어려워. 아니 근데 진짜 오늘 왜 이렇게 하기가 싫지? 아이고 원래 그런 날이 좀 있어요. 어려워. 아니 오늘 비 와서 그래요. 그래? 아니 근데 전 어제가 더 하기 싫었어요. 아니 어제는 괜찮았는데. 나 어제 사실 영어 안 가. 자 볼게요. 그냥 안 가. 그래 잘했다. 자 볼게요. 자 여기 지도태 F 합성하래. 앞에 봐. 그만. 지도태 F 합성. 그래서 G, FX 이렇게 합성이요. 이렇게 합성. 그럼요. 우리 지함수에다가 fx를 정의역으로 이렇게 꼽으란 거잖아. 꼽았어요.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이거 꼽을 줄 알죠? 이렇게 x 자리에 꼽은 거야. 얘가 정의역. 이렇게 꼽힌 거잖아. 그래서 지도태 fx는 식 계산을 끝까지 하면 얘는 뭐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1 얘가 돼요. 그랬을 때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래. 봐봐. 요 왼쪽 요 덩어리의 역함수 이걸 구하래. 그럼 양쪽 연산 요렇게 이거 구하는 거야. 요 덩어리의 역함수.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 요거의 역함수 구하기 위해서는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1 이렇게 적어놓고요. 자 그냥 우리 과정 이렇게 하자. 자 요거를 어떻게 이동하면은 역함수가 나와? y는 x 대칭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어요. 썼으면 알 거야. 그래서 요거를 대칭 이동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 y 대신에 x 대신에 y 이렇게요. 맞아? 그럼 이 식은 어떻게 적어야지 함수가 돼? y는 형태로 적는 게 함수야. 알겠어? 함수는 y는 형태로 적는 게 양함수 기본이야. 함수예요 지금부터. 알겠어? 계속 함수는 y는 형태야. 알겠어요? 자 왼쪽으로 이항해. 이 y는 값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1 그랬을 때 2로 나눠줘.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x 옆에 마이너스 2분의 11 이렇게 된다. 이렇게요. 그랬을 때 얘가 뭐야? 얘가 hx의 역함수니까 h 인버스 x가 된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역함수 구한 거잖아. 저 덩어리에. 역함수다. 끝. 네. y로 반드시 정리해야지 함수 형태야. 그래서 식 어떻게 적으면 돼? y 이것까지 적는 거야? 아니에요. 이거는 x에 대한 관계식을 적어달라는 거야. 표현법이. 알겠어? x에 대한 관계식을 적으세요야. 이거는 표현이.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1 그런데 좌표 평면을 그릴 땐 어떻게 그려야 돼? 얘랑 y의 관계를 적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적고 있던 거야. 근데 문제에선 요걸 물어봤으니까 요만큼만 답으로 적어야 돼요. x 관계만. 뭔 말인지 알아요?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옛날 거 혹시 안 되실까봐 y는 2x 플러스 1이 써 있어. 그때 우리가 fx는 2x 플러스 1이 써 있어. 그럼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y는 fx라 쓸 수 있는 거예요. x에 대한 관계식, x랑 y 관계식, y랑 fx가 각각 넣었을 때 맞아 떨어지니까 이렇게 적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적으라고 하면 y는 fx식을 구하세요 써 있으면 y는 꼴로 적어야 되고 그 다음 fx에 대한 관계식을 구하세요 써 있으면 x 관계만 적는 거야. 반드시 아셔야 돼요 당연히. 이거 중1 거야. 중1, 2 아셔야 돼요 지금은. 그 다음 1038번. 아 떠들면 오늘 더 한다. 더 안 해요. 근데 왜 쌤 어제부터 자꾸 말하시고 더 한다. 쌤저 입술이 너무 아파요. 왜? 아니 아니 여기 자꾸 립밤 없어? 쌤 한정은 저는 립밤 같은 거 안 발라요. 한정은 안경 케이스. 아니 이거 아우 가방에 이거 짓는 거져가지고 끝나고 떠들어 끝나고. 이거 그분이 서비스로 주신 거. 자 볼게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에 대해서 f2x-1은 4x 플러스 3일 때 y는 fx의 역함수,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의 x절편과 y절편 합을 구하래. 아 모르겠어. 그냥 지금 fx라도 알아야지 역함수를 구할 거 아니야. 역함수 구하래요. 역함수 fx 써있어? 아니요. f2x 빼기 1 써있어. 이상한 형태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합성함수에서 한번 했는데 반드시 요 형태에서 2x 빼기 1 요 값을 나는 t라고 이렇게 치환할 거야. t라고. 어제 했죠? 요걸로 기준을 바꾸자. 이렇게요. 그래서 저거 t는 2x 빼기 1이야. 그런데 지금 처리하려는 게 t가 기준이 되게끔 바꿔내는 거야.
그럼 x 얘가 t로 돌아가게끔 바꿔야 되니까 x에다가 t의 식을 대입할 거야. 그래서 x는 형태가 필요해. 그냥 x로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x로 정리할 거야. t로 정리되어 있잖아. 이거 대입돼? 안 돼. x로 정리해줘야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우변에 있는 EX 놔두시고요. 그 다음 이 값은 t 플러스 1 이렇게요. x는 2분의 t 플러스 1 이렇게요. 적어. 그랬을 때 다음 식을 여기다 대입한다. 대입이요. 그럼 어떻게 돼? ft 값은 졌다 대입하시면 2 곱하니까 2t 플러스 2에다가 3 더하니까 5 이렇게 된 거야. 얘가 식이다. 오케이? 아시겠어요? 자, 그때 이거 어떻게 바꿔내는 게 fx야? t를 x로 바꿔줘라. t를 x로 바꿔서 그래서 fx로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기준을 다시 x로 돌려준 거야. t에다가 x 대입하면 양쪽에 있는 t에다가 다 같이 x가 대입돼야 되는 거야. 그게 함수예요. 여기 만약에 a라고 써 있으면 a 대입하면 t에다 a 대입하면 t에다 a 똑같이 대입이야. 그게 관계식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때 다음 식에 대해서 이제 역함수 구하면 되겠네. 역함수 구하려면 y는 형태로 이렇게 놔줘야 된다. 구할 방법이 없다. y는 x 대칭 이동할 건데 y 안 적고 대칭 이동하면 안 된다. 알겠어? 적어줘야 돼요. 그랬을 때 이거 대칭 이동. 우리 y는 x에 그냥 대칭할 거야. 그래서 대칭 x는 2y 플러스 5 이렇게요.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 2y는 x 빼기 5. 그래서 y는 2분의 1 x 빼기 2분의 5. 얘가 된다. 다음 식에 x절편과 y절편의 합을 구하래. y절편 마이너스 2분의 5. x절편 5. 둘이 더해. 값은 2분의 5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됐죠? 예. x절편, y절편 찾을 수 있잖아. 답이 저거요. 2분의 5예요? 유리가 찾아 다시. 맞아요. 2분의 5. 2분의 5. 얘들아, 합성함수만 조금 쉬운 거 한 프린트 더 줄 테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그거까지 풀어와. 그것만요? 아니, 그거랑 요거. 요건 내가 반 풀어놨어. 지금 숙제분에서. 그건 안 돼요. 돼. 자, 볼게요. 돼요. 절대 안 돼. 돼. 그래서 그거 수력 충전 좀 뽑아야겠다. 제가 그걸 잃어버리고. 자, 볼게요. 저기에서 하나씩 걸 거야. 우리가 이번에는 문제 보시면 값이 나와 있어. 앞에 거는 식을 구하라고 써 있었고 뭐 구하는지는 알아야 돼. 요거 1대라고 써 있죠. 그때 이 값 구하래. 식 구하라는 게 아니야. 식의 형태가 다 나왔어. 미정계수 하나하란 문제예요. 문제가 앞에 건 통으로 다 구하랬어. 역함수를 구하고 x절편, y절편 구하래. 식도 안 나와 있는데 다 구하랬어. 맞아? 근데 요건 어때? 그냥 미정계수 하나하래잖아. 그럼 우리가 값을 이용할 수 있는 식이 하나 조건으로 나와 있으니까 하나씩 대입해서 우리가 정리해 줄게요. 요 값이 5래 라고 써 있어. 그때 요거 하나짜리 합성 먼저 해야지. 2 대입하시면 값이 4 더하기 3이니까 요 값은 7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1단계. 좌변식만 먼저 정리할 거예요. 그때 f 도트 있고요. 옆에 g의 인버스에다가 숫자 7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얘 값이 5다. 오케이? 근데 요런 문제들이 식 처리 관점이 정말 중요한데, 자 봐봐. g의 인버스 7이란 거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g의 x가 식이 불완전하지. 식이 불편해. 미정계수 안 돼 있잖아. a 값이. 맞아? 안 정해져 있잖아. 계수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f란 함수는 완전하거든? 그랬을 때 f란 함수의 함수값이 5다라고 봐주기 위해서 요 값 덩어리를 k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럼 fk 값은 값이 얘가 5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럼 k 값을 저기 f 함수를 이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시각을 f 쪽에 실어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g 쪽이 중요한 게 아니야. g는 불편해. g는 우리가 구하는 최종 형태야. 쓸 수 있는 걸 먼저 써야 된다고, 조건을. 그래서
k 값을 대입해 주시면 이 k 플러스 3은 값이 5다. 얘가 되고요. 그때 이 k 값은 값이 얘가 2다. 따라서 k 값은 값이 1이구나 라고 써 있는 거야. k 값이 1. 오케이? 그래서 k 값이 1이니까 따라서 저기 안에서 g의 인버스 값이 7이다. 이 값이 얘가 1이에요. 이렇게 써 있는 거. g의 인버스 7의 값이 1인 거 찾았어. 그럼 뭘로 돌려? g로 돌려. g 1 값은 값이 얘가 7이구나. 맞아?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이정계수 해주면 되는 거야. g 1 값을 대입하시면 좌변식은 a 플러스 4야. 요 값이 7이다. 따라서 a 값은 값이 3이네. 나 판서 늘었다. 감사합니다. 판서 좀 괜찮지? 지우야, 너 옛날 처음에 기억나? 그래서 안 보였어요. 진짜로? 지금 보이지? 고맙다. 너의 화영아, 그때 안 보였지? 고맙다. 너네 인내심 덕분에 내 판서가 늘었어요. 고마워. 자, 볼게요. 자, 그 다음 거. 요것도 대표 문제 안 풀어주고 이거 먼저 풀어줄 거고, 우리 수력 충전 내가 5페이지 정도만 뽑아줄 거니까 합성함수만 해와.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5페이지 역함수 더 줄 거야. 그거 꼭 해. 지금 한번 하는 게 나아. 아니야, 맞아. 5페이지는 너무 많아요. 수요일까지예요. 구몬학습지도 하루에 3장씩 해. 그럼 혹시 이렇게 한 장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렇게 준다고. 아, 네. 5장 아니고 5페이지 준다고. 알겠죠? 네, 일단 가서 페이지 다시 해볼게요. 자, 볼게요. 저기에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1 써 있고요. gx는 x 마이너스 1 써 있어.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해주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너네가 요 형태를 인지할 수 있냐는 거야. 아까 배웠어요. 지우야, g.f의 인버스야. 이거 어때? 이거 어떻게 한다고? f 인버스 도트 g의 인버스로 이렇게 분배 법칙인데 순서 바뀌는 것처럼 연산된다. 이걸 외워달라는 거야. 이거 합성함수 성질이야. 합성함수의 역함수 성질이야. 그래서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 값 어때? 아예 똑같죠? 아예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야? 계산을 방금 걸 이용해서 g.f의 역함수에다가 숫자 2를 이렇게 넣어서 이거가 곱하기 2가 될 수 있게끔 곱하기 2 하시면 된다는 거야. 똑같은 값이니까. 두 번 똑같은 값 합친다 라고 하고 있잖아. 여기 연산 자체가 얘랑 일치하다고. 둘이 같은 함수야.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지금 여기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 g.f의 역함수 관점을 두 가지 시각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되냐? f 역함수 도트 g의 역함수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그냥 그대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데, 연산 과정 설명드릴 거야. 자, 요걸로 연산하시려고 하면은 f의 역함수를 구해야 돼. 한 번 구해. 이게 한 번. 그 다음 두 번째 g의 역함수를 구해. g의 역함수. 그 다음 세 번째 얘네가 도트 걸려있지. 도트 뜻이 뭐예요? 무슨 함수? 합성함수죠. 합성 걸라는 거야. 합성해야 돼. 둘을 합성. 그럼 계산이 몇 번이야? 하나, 둘, 세 번이 한 거야. 계산이 3번. 계산 순서 적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럴 때 두 번째는요. 여기에서 첫 번째로 해결 지을 수 있는 게 g랑 f의 합성. 둘의 합성을 한번 해줘.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이 g.f에 대한 덩어리의 역함수를 한 방에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계산 순서가 2번이야. 왜 얘가 짧냐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성질이라는 걸 이용하고 있으니까 하나 계산이 퉁 쳐져서 그래. 지금 요걸 요렇게 바꿔내고 있는 게 우리가 계산이 한 번에 묶음이 생기기 때문에 처리가 쉬워지는 거야. 단계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뭘로 갈 거야? g.f의 역함수에다가 숫자 2 꼽는 걸로 저렇게 그냥 한 방에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걸로 미안해. 여기에다 요거 식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면이에요. 식을 구하려면 이렇게 써줘야 돼. 식을 구하려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식 구할 때 우리가 아래식이 유리하다라고 하고 있는 거. 오케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식을 구하려고 하면은 두 번째가 식연산이 빨라. 근데 지금 주어진 거는 요 값을 구할 거지.
그래서 값 구하기, 식 구하기 저번에 했어요. 기억나? 이거 값이어서 값을 구할 거여서 우리가 값은 어느 게 빠른데까지 설명드릴 거야. 그럼 아래에서 이 식을 합성해가지고 구하려고 할 거냐? 아니면은 요따가 우리가 요 계산을 아까처럼 풀어내서 F의 인버스 옆에다가 G의 인버스 적어주시고 요거에다가 숫자 2를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렇게 정리할 거냐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건 한 덩이씩 계산이 되잖아. 그래서 값 구할 때는 얘가 좋고요. 값 구할 때는 얘가 단일 연산이어서 값이 계산이 좋고요. 그 다음 얘가 식 구할 때 계산이 적다는 거야. 식이 계산하기 좋아요. 이거 구분해놔야 돼. 시험 때 다시 해줄 거야. 알겠어? 저거 꽂는 계산을 하는 게 우리가 처리가 훨씬 쉬운 거야. 값 구하기 맞춰서 푸는 게 낫다고. 그랬을 때 봐봐. G 인버스 이 값이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 값을 아까처럼 K라고 놓는다. 그래서 G의 K 값은 값이 얘가 2구나 라고 써있는 거야. 그럼 요따가 K 값 실어달라는 거니까 K 빼기 1 값이 2구나. 따라서 K 값은 값이 3이구나 라고 써있는 거. 그래서 K 값이 3이구나 이렇게 써있는 거. 숫자 3.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한 덩이씩 그냥 계산으로 함수값 처리를 하면 되니까 얘가 계산이 위에 거가 값 계산이 유리하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아래 거 합성할 바에는 아래는 식 계산할 때 쉬워요. 식 구할 때. 그 다음 문제 하나 더 할 거야. 식 계산하는 거.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여기 2항에서 K값 3 나왔어요. 요 값이 3이야. 그럼 이제 문제 뭐 구하는 거야? F 인버스 3의 값 구하겠다. 그래서 이 값을 대문자 A라고 이렇게 써줄게. 이번에. 오케이? 그러면 F A 값은 값이 얘가 3이구나 라고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저기 위에 식에다가 A 값 구해주시면 돼요. A 값 넣어주세요. A 제곱 마이너스 1은 값이 3이구나. 그럼 A 값은 2도 되고 또는 마이너스 2도 돼요. 라고 써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A 값은 여기에 정의역으로 들어가는 자리지. 그런데 정의역 자리가 0보다 크거나 같대. 정의역 A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따라서 얘가 A 값이 2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A 값이 2래. 그래서 문제 우리 구했다. 요게 2인 거야. 그런데 앞에다 뭐 해줘야 돼? 2배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2배 해주면은 값이 1 이렇게 된다. 한 개 더 풀고 끝. 한 개 더 풀고 끝. 여기까지 할 거고 수력 충전할 거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끝낼게요. 역함수. 여기까지 탄탄하게 해야 돼. 엄청 천천히 나가요 지금. 화영아, 어제 거 영상 오늘 보내줄 테니까 꼭 듣고 숙제하는 거 다 해와. 알겠어? 지금 엄청 천천히 나가고 있어. 한 번 수업에 20개씩밖에 안 늘어나 숙제가. 네. 우연히 듣고 와야 돼. 뒤에 부분. 거기만은 오늘 끝낼 거야. 그리고 틀릴 만한 거 상문제들 풀어줄 거거든. 그렇게 할 거여서. 네. 여기 볼게요. 한 문제 딱 더 풀고 끝. 세함수 fx, gx, hx에 대해서 다음이 fx. 저게 성립할 때 h1의 값을 구해라 라고 써있어. 아 모르겠어요. 자 볼게요. 여기부터 볼래. g의 인버스 도트 f 인버스 여기 써있어. 요거 어때? 요거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야. f의 인버스 따로 구하고 g의 인버스 따로 구해서 계산 가면 엄청 힘들어. 그래서 요 덩어리를 우리가 뭘로 볼 수 있어? f 도트 g 덩어리의 역함수로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보려고 하냐라고 하면 지금 h1의 값을 구하래. 그럼 h식 어딨어? 여기 있죠? 여기. 요따 정의역으로 1 꼽겠지? 그럼 여기 정의역 1 꼽아서 우리 정리할 거니까 여기가 h1이 지금 다음 이렇게 돼 있는 이 역함수에 대해서 정의역으로 들어가져서 계산되는 값이 f1이다 라고 써 있는 거야. 지금 그때 저 분홍색 덩어리를 통으로 구할 거여서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게 f.g의 역함수를 식을 구해낸 다음에 거기 x 자리에 h1을 꽂고 구할 거란 거야. 정의역으로. 얘를 자 앞에 이해 안 되시면 안 들어서 안 되는 거야. 정의역으로 얘를 볼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f.g의 함수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f.g의 함수 구할게요. 요거의 합성, 요거부터 구해. 그럼 요거에 합성하시면 요렇게 요거 합성이니까 이렇게 적어.
그래서 x 자리에다 gx를 이렇게 꽂는 거니까 이렇게 꽂히겠죠. 맞지? 식을 저렇게 꽂는 거잖아, 합성이. 그래서 값이 2에다가 옆에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이렇게 써줘. 그랬을 때 다음 계산은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다. 여기까지 계산돼. 맞아? 이 식이 아니라 우리 이거의 역함수에 대해서 h1을 넣는 거야. 저기 역함수 동그라미 쳐놨어, 인버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8로 하고요. 이거의 역함수 구할 거야. 어떻게? y는 x 대칭. 어떻게 한다? x는 마이너스 6y 플러스 8. 그래서 이 값을 이항하시면 6y는 값이 마이너스 x 플러스 8. 따라서 y는 마이너스 6분의 1x 옆에 플러스 6분의 8. 요거 되죠? 맞아? 이게 뭐야? 요 함수가 f.g에 대해서 역함수다 라고 써있는 거잖아. 요거의 역함수다. 아시겠어요? 여기에다 뭘 넣으래? h1을 정의역으로 넣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좌변으로 가서 여기 맨 왼쪽으로 가서 계산 요따 h1 넣어서 식 쓸게요. 앞에가 마이너스 6분의 1 있고요. 그 다음 옆에가 h1 있고요. 그 다음 옆에가 플러스 6분의 8 있고요. 이 값이 얘가 f1 값이래. 요따 대입하시면 얘는 2다 이렇게 써있는 거야. 이렇게 2. 그래서 값을 어떻게 해주면 돼? 요걸 우변으로 이항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거 상수항 동료항이니까 계산해주면 6분의 10이니까 여기 6분의 몇이야? 4 나오겠다. 6분의 4. 그래서 양변에 이제 마이너스 6 치워주면 값이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이렇게요. 그래서 h1 값은 값이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돼요. 괜찮아요? 잠깐만 풀고 있어. 숙제.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숙제야. 나 그 숙제 좀 뽑아올게. 그 다음 우연아 우선 갖다 줄게.